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늘렸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 좋아하시나요? 빨간색 글씨로 써봤는데요. 삼익빛이야 소형 평형들 40% 이상 하락하는 거 일반화된 상황이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들 30% 이상 하락이 널려 있습니다. 간밤에 PD수첩 보셨나요? 네, 지식산업사트 투자하신 분인데요. 70이 넘어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까?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요. 투자했다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40만 원씩 관리비 나갑니다. 이 세가 안 나가도 이런 상황인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상태.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거죠. 100분 토론 보셨나요? 아유, 간밤에 너무 많은 걸 봤네요. 대구 부동산이 정말 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수의 상징. 이대 교수. 채팅창 보면 참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대구는 정말 너무 많이 지어서 노답이다. 아파트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산의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는 1.6세대당 아파트 한 채가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부산은 1.67세대당 아파트 한 채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아파트 늘렸다는 말입니다. 네, 아파트 개수 잘 모르시죠? 부산 아파트 몇 개? 93년. 네, 대전 엑스포가 열리던 93년, 93만 개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란 말입니다. 5년 혜택? 그 아니더라도 기존 혜택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더 이 혜택 주는 거, 이거 진짜, 신혼인 상태에서, 이거 신생아가 없는 상태더라도, 신혼인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은, 1년에 0.2% 이득 준다고 그래요. 0.2%. 한 3억 빌렸다 칩시다. 3억 원리금 계산해 보진 않은데요. 0.2% 하면은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음. 이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1월에 거래량 괜찮게 나오는 건 맞아요.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더라는 거죠. 예, 조회수 점점 떨어집니다. 조회수 점점 떨어져요. 쿠팡 이용하시는 분 가급적, 네, 알리 이용하시는 분, 테무 이용하시는 분 가급적 아래쪽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은 영상이 계속적으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일주일 전 대비 아주 소폭 늘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들었고요. 월세 물량도 일주일 전 대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22,300개. 임대 물량도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101건, 1월의 거래량 많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1월의 거래량 1,800건으로 수정해뒀고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 취직산업센터 당첨만 되면 대박 날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단기간만 예상해 보더라도 작년 특례만 보더라도 특례 끝나고 나니까 효과가 별로 없네. 신생아 그닥이네? 이런 느낌 아마 같이 싶어요. 작년에 정책자금 60조 투입, 올해는 정책자금 40조 투입. 이미 투자할 사람들은 다 했더라는 거죠. 60대, 70대까지 이미 지난 시장에 다 투자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요 숫자, 노란색 숫자, 요 숫자의 합계가 요 숫자가 될 확률이 높다. 요거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익빛이 37%.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많이 나갔을 때는 16억까지 갔었다가 10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0억 중후반까지 조금 올라가는 거래가 나오는가 했다가 다시 10억 초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특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륙도 SK뷰 39%. 69평이면 39% 하락. 별거 아닌 것 같죠? 밑에 가격 하단 3억 미만의 아파트 30% 이상 떨어지는 거 어마무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호륙도 SK뷰 가격 보시면은 이거 차이 5억입니다. 5억. 고점 대비 5억이나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3억, 고점 대비 2억 이게 우습게 느껴지시나요? 비싼 아파트 잘 버틴다고요? 그래도 수억씩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3억이 빠져요. 2억 빠지는 건 허다하더라. 그래도 아직도 상승 계속 노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됐으니까 또 대박 날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게시판에서 떠드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 롯데캐슬 가이저 35%, 11억까지 갔던 것이 7억. 가만히 앉아 있어도 노령연금, 노령기초연금 한 40만 원? 부부 소득 기준으로 한 330만 원 정도 돼도요. 이거 플러스 40. 이거 좀 감액되는 부분 생기겠죠, 물론. 이 정도까지 나라에서 돈을 챙겨주는데 어설프게 건물 한두 개 가지고 있다가 현찰로 해가지고 좀 따박따박 쟁여두면 표시도 안 나는데 이렇게 재산 가액이 잡히는 물건들을 어중간하게 들고 있으면은 이 노령연금 못 받으면 나중에 억울합니다. 요 직거래. 요 동네 직거래 종종 나옵니다. 요렇게 낮은 가격으로 레미안 어반파크 가격 5억 7천, 30평형 5억 7천, 분당 2천만 원 정도 수준. 네, 6억 이상 아파트들 힘 못 쓴다 그랬죠. 적격 대출 없습니다. 신생아 낳아서 6억 이상 시장을 부양해 준다?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총선 이후에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가격 여기까지만 짚어보고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 자, 60조 투입됐을 때 요만큼, 40조 투입됐을 때 요만큼. 이 시장이 살아있는 시장인가요? 2018년 19년 조정지역에 묶여있을 때 2,000건 이하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부산 망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수준의 거래량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아파트가. 싼 아파트들만 많이 거래되고 있고, 싼 아파트 팔고 그런 비싼 아파트 산다고 했던 이야기 뻥. 양극화 때문에 비싼 아파트 산다고 했던 이야기 뻥. 사실상 알고 보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하더라. 더 이상 비싼 집을 사줄 사람이 없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극화 타령을 하지만 양극단, 그 위쪽에 있는 극단 안 사더라고요. 자, 비싼 아파트 사는 비중 쭉 떨어집니다. 특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훨씬 더 상황은 안 좋아졌다. 적격 대출이 사라져버려서. 분양권 반짝 시장이 있었죠. 전체 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9건의 거래량이었거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전매 해제되면 팔 수 있었던 사람은 야,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나중에 가지시 싶습니다. 대구에서 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에서 경쟁률 10에서 한 50 정도 수준까지 나왔던 곳들, 10에서 50까지 수준 나왔던 곳들, 분양권 프리미엄 한때 2억 3억 붙었던 곳들 지금 거의 무피 상태, 마피 상태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다음 시즌에는 1년이 더 지난 시즌에는 경쟁률이 1 정도 되는 곳들의 아파트들이 이제 분양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건 프리미엄도 안 붙었던 아파트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급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지어진 아파트도 충분하다. 공급이 없으면 이동이 없다. 사고 팔고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전세 거래량 살펴봤고요. 전월세 비중, 전세 아직까지 많이 남았더라. 이 무렵에 전월세 신고제 신고되죠. 전월세 신고제 이제 2년 유예가 끝났죠. 2년 유예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이때는 총선 이후기 때문에 모르겠다. 법과 원칙대로 하자라고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요월세, 역전세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쿠팡 이용해주세요.